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그 여론이 보면은 이제 그 방송 공중파나 또는 종편 저녁 메인 뉴스에서 이준석을 물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준석의 그 비서실장인 박성민이가 친윤의 핵심이었고 박성민이가 대통령실과 이준석의 가교 역할을 했고 그동안에 박성민이가 사임을 함으로써 이준석이가 고립무원에 빠졌고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버렸다 하는 식으로 지금 메인 뉴스에 메인 헤드라인으로 지금 뜨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고TV는 그 이준석이가 지금 그 징계의 문제를 한 2달 동안 지금 그 전국을 들썩거렸는데요. 이준석이는 그 할 만큼 한 거예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역량 이상으로 했으니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하면 안 되고 또 도덕적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건 정론이에요. 정론. 근데 그것을 반지성적으로 지금 이준석을 쳐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펜코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펜코에. 그 펜붕이라 그러던데 자기들은 그 펜코도 못 쓸 곳이에요. 그 일베들이 다 장악했어요. 제가 일베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극성 우파들이 장악을 했는데 오늘 펜코에 들어가 보니까 주로 활동하는 애들이 아마 20대, 30대 애들 일부가 거기서 활동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제부터 비판하고 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준석은 처음에 이게 징계위가 열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선 전에 대선이 끝나고 지선 전에 이준석을 쳐내기 위한 징계위를 열린다고 했을 때, 그때 이준석은 그만뒀어야 됐어요. 대선을 이기고 그만두면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직을 그만두고 지켜보는 것이 이준석한테 훨씬 도움이 되고 국민들은 이준석을 다시 이준석에 대한 희망을 보기 시작했을 텐데 이게 이준석의 개인적인 성격 문제도 있고 또 이준석이가 배움을 찾는 사람들을 하다가 박근혜한테 차출을 당한 거죠. 박근혜한테 차출을 당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준석이 정치 역전이 지금 한 12년 되는데 이 젊은 친구가 못 볼 것만 봤다는 거예요. 박근혜 한번 승리를 해주고 그죠? 그거는 이준석에 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김종인 씨란 당대에 그죠? 당대를 집권하고 역사를 집권하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가 당선된 거예요. 그 당시 박근혜가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되겠다. 이 나라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준석, 손수조, 김상민인가 그 KBS 여자 아나운서하고 결혼했다 이혼한 애 그런 애들을 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준석가 당하는 것은 배나사로 당하고 있죠. 배나사. 그 김상진이가 폭로하고 또 김소연이란 그 괴물같이 미친 젊은 애 김소연 폭로하는 것이 배나사에 뭐 후원을 했고 또 물품을 후원했고 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가 성상납을 했다. 그거를 가세연에서 폭로를 하고 이 김소연이라는 애도 가세연파죠, 그죠? 그거를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브들이 물으면서 또 그 길을 따라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안 그래도 그냥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을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 반지성적이고 좀비 같은 늙은이들이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구도를 보면은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 가세현 같은 놈은 윤 씨한테 확 붙었잖아요. 윤통한테. 또 친윤들과 그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고TV만 제외하고.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 뭐 40대 애들, 50대 초중반 애들이 뭐 유튜버를 하고 낄낄거리고 있죠. 걔네들도 다 친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다 이권과 현직임 거의 변호사거나 뭐 정치 가게 쬐끔 했다는 행정관 뭐 이런 애들이니까 그들은 항상 현실 생활에서 강한 자에 붙으면서 돈을 벌어가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한 몸뚱어리고 그 외에 이준석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하고 쓰레기라고 요번에 뺍시다. 자유우파 유튜버들 그리고 일반 뭐 조금 개혁적인 것 같다는 중도 우파적인 그 유튜버들 40대 50대들이 하는 애들 그들과 윤석열 측과 한 봉입니다 이거죠. 그 유튜브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조잘조잘 되면서 그냥 구독자 늘리고 광고 수입 먹고 후원 받고 그 구조죠. 고고TV만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고TV만. 그런데 걔네들이 뭐 김태현이라든가 또는 여러 명 있어요.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저는 걔네들의 광고 수익이 안 들어오고 후원이 안 들어오면 그 짓을 왜 하겠어요? 변호사 하고 있지.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변희재도 마찬가지고 변희재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런 애들이 친윤으로 갈 수뿐이 없는 구조고, 그죠? 그럼 친윤이라는 게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마음을 받아서 윤심의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들이 이준석을 쳐낸다는 거죠. 그러면 핵이 누구냐?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진짜 당무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 중립을 하고 있는데 아니 윤핵관이나 친윤들이 이준석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그러겠어요? 윤심을 받은 것은 100%예요. 100%. 그래서 이준석이는 윤심이 길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누구나 비토를 놓고 국민의 5명 중에 4명, 즉 국민의 80%가 싫어하는 김건희를 실드 쳐주고 그 다음에 좌파나 개혁적인 보수나 또는 지성들이 한동훈이 큰일 난다 앞으로 문재인만 잡으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한동훈은 큰일 날 것이다 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한동훈을 빨고 있었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 바짝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대선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지선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준석의 징계위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왔을 적에도 그렇고 이준석이가 대치할 것은 그 윤핵관 할 게 아니고 윤석열을 타겟으로 해야 됐었어요. 윤석열을. 그게 우리 이거 단기적인 정치 흐름을 보면은 박근혜를 타겟으로 하고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거는 국민의 80%가 원했었어요. 그 탄핵 뭐 60인방 뭐 50인방 그런 거는 걔네들이 꾸며낸 거고 왜 걔네들을 욕을 해? 민주당을 욕하고 일반 국민을 욕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이준석이가 그 바른정당 차리고 나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유승민하고 같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또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들어간 16명의 국회의원들하고 정치를 하려고 그랬고 그죠? 거기다 김무성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그게 타겟이 돼가지고 이놈의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하고 또 경상 서울 그 강남의 일부 그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을 이렇게 저격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 하시는 거죠. 그 위에 안철수하고 바른미래당을 차려가지고 안철수하고도 아주 막 질기게 싸우고 마지막에 소원학교하고도 막 질기게 싸우고 그리고 이준석이는 정치를 박근혜에 의해서 했지만은 몇 년 하지 못하고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그동안 황야에서 거친 들판에서 아주 질긴 정치인들하고 정체불명의 정치인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중도 좌파적인 성격의 사람들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게 손학규고 안철수고 그렇죠. 그 다음 유승민이야 뭐 보수 개혁주의자고 중도 우파적인 입장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뒹굴어가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요번에 대통령을 자기가 당선시켰다고 이준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그러나 윤석열이란 그 인물이 너무 하자가 있고 윤석열이가 제대로 제대로 안 된, 제대로 성숙되지 않는 정치인이었으므로 윤석열이한테 더 많은 하자가 있었는데 이준석이 그걸 조금 보완해가지고 20대 남자들 데리고 가서 당선시킨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대선까지는 남녀 갈등을 갖다가 깔고 남녀 갈등 때문에 20대 남녀, 20, 30대 남녀 갈등을 자르고 분리시킨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까지는 이준석이는 그 일반인들의 호감, 즉 정치는 변화시켜야 된다. 세대 교체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선은 뭐가 말할 필요 없어요. 지선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풀뿌리 민주정치? 그거는 중요하죠. 근데 전체 전국 중앙 정치에 지방 도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몰켜 들어가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희한한 애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죠. 그 김건희 팬클럽인 강신업이라네. 이준석 교도소에 가서 실컷 살아라. 성상납이 빼박이다. 그 김소연이라는 이게 마시간애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준석이가 20여 차례에 뭐 접대를 받았다. 그게 성접대라는 거죠. 접대를 받아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이가 말이지 박근혜 시계도 갖다 줬다. 또는 이준석이가 접대 받는 장면, 성접대 받는 장면에 뭐 기록도 있고 또 그 CCTV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짓을 뻥한다는 거죠. 그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10여 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이런 언론을 물었어. 드디어 헤드라인에서 종편이나 공중파 헤드라인에서 물어버린 거야. 메인 뉴스, 저녁 뉴스에서. 그러면 모든 분위기가 이준석을 버리는 거로 지금 가고 있죠. 저는 이걸 충분히 예상했어요. 저는. 여기서 유승민이가 나오는데요. 유승민이가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거는 그 늙은 당원들의 노래에 의해서 윤석열 쪽으로 몰표가 와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충분히 유승민이가 당내 경선도 통과되고 또 경기도에서 압승 구도를 였었는데 당내 경선에서 늙은 당원이 몰표를 줘가 70점 몇 프로를 해가지고 김은혜한테 석패를 하죠. 그때 유승민이가 남긴 게 뭡니까? 윤석열한테 졌다. 공정도 상식도 없었다. 윤석열의 뒤것이 대단하더라. 그죠?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어요. 타겟을 윤석열하고 잡아야 되고, 김은혜하고 논쟁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된다. 김은혜하고. 김은혜를 제껴버리고, 적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윤석열하고 대치관계로 가서 어차피 당원들, 늙은 당원들은 김은혜 쪽으로 몰려가니 유승민은 윤석열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 이제부터 정치를 계획하며 실사구시에 경기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고 나서 유승민이가 울분을 통하면서 윤석열의 뒤끝이 대단하다.
윤석열의 자객의 칼에 맞았다. 윤석열한테 졌다. 흐르는 강문을 거꾸로 올라가고 싶었지만은 물살은 세고 힘이 부족했다. 이걸 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고TV 같은 경우는 비겁한 변명이다. 비겁한 변명이다. 그 외에 유승민이가 북콘서트에서 야수의 본능이라는 책을 내죠. 그런데 책을 보면 야수성이 없고 유승민이 지금 언행이 아직까지 야수성이 없다. 야수성이. 정치는 야수성이 있어야 돼요. 파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야수성 파괴력이 어느 정도 반지성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대중을 흡입하는 선동정치의 요체예요. 히틀러까지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러면은 이준석 역시 처음부터 이 구도는 친윤대 개혁보수, 그죠? 친윤대 젊은 정치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걸림돌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은 처음부터 늙은 당원들에 의해서 옹립이 됐고 현재도 그렇고 60, 70, 80의 나이 든 사람들에 의해서 옹의를 받고 있고 그렇죠? 김건희까지 붙어가지고 그러면 윤석열하고 대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당내에 남아가서 윤석열하고 대치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는 거죠. 당내에 남아서도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준석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 신문에 나는 거 있죠. 당 윤리위 지금 당대표 직권으로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제 늦었죠. 그거 없애버리면 큰일 나죠. 해산시켜버리면. 그죠? 그 다음에 징계를 경고를 받던 당원권 정지를 받던 이준석이 할 일이 최고위에서 그걸 엎어버리는 수가 있죠. 못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하나가 뭐죠?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래서 당원이나 또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겠죠. 국민들은 더 질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준석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징계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힌트를 주면은 지금 이게 정치가 지금 희한하게 변했어요. 그 SNS, 페이스북 이런 거로 커뮤니티에서 이게 정치를 주도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놀이모라로 변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극성을 부리면 뭐가 있는 것 같이 1시간, 2시간 떠들면서 돈이나 받아 처먹고 결론도 못 내고 결론 내는 사람은 고고TV뿐이 없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형편없이 지금 욕이나 처먹고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이런 방송하고 있는데 결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결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행이라는 게 이준석의 결행도 있고 내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그 이준석화된 젊은 정치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정치인이 안 돼요. 왜? 계급장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직이 없잖아요. 중앙정치 문제지 이거 지방정치 풀뿌리 정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준석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거기 나오는 게 김용태, 김재석 이런 애들 또 뭐 조금 비호하다가 그냥 야리꾸리한 장성철 또 진중권 이준석을 그렇게 엿먹이다가 말이지 이준석 편은 진중권 몇 명 있죠. 그런데 그들은 장성철이나 진중권이는 외곽 세력이고 그것들은 평론을 하면서 메뚜기 같이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먹는 것들이니까 그런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이런 애들이 지금 이준석 문제를 평론하듯이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평론하듯이. 그렇죠.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면은 김용태나 김재섭 그런 애들도 무너진다고요. 그죠? 다시 재선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심을 하고 결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당내에서 말을 해야 되고 평론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는 최고위원이니까 말을 해야 되고 또 김재섭은 평론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못 이겨요. 정치라는 것은 결단과 결행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게 부족해요. 이 젊은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이 강고한 기력 세력을 깨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고 저도 지지하고 있지만은 결단과 결행의 순간이 뭔지를 모르고 입과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으로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고 평론을 하면서 된다. 평론은 정치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커뮤니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한쪽만 보고 한다는 거지. 나머지 큰 덩어리는 대한민국인 중에서 누가 유튜브를 5천만 중에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한 2, 300만 분이 더 되겠어요? 커뮤니티 오는 애들은 몇천 명뿐이 안 되고 몇만 명뿐이 안 돼. 그리고 종편하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되는 그 정치 방송 그 시청률 1, 2%뿐이 안 돼요. 극소수만 봐요. 정치는 결연과 결단의 연속인데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받아치기 들어가야 되는데 평론을 하고 있으니 큰 문제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유승민이가 경기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윤석열한테 졌다. 뒤것이 윤석열이 대단하다. 자기한테 맞았다. 똑같은 형국이죠. 지금 이준석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겨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일주일도 안 남고 6일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이준석이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예측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확한 예측을 해서 끊을 거 끊고 그래야 되는데 저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쪽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뭘 경고받고 시작합니까? 그렇죠? 이준석이가 참 안타까우는데 이준석 혼자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경고받으면은 오만 대 가서 말이야 종편에 출연하면서 다 밝히고 폭로하고 당내에서 말이야 싸우고 그 영향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까지 하겠습니다.